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을사년이죠. 을사년, 임수할 차례입니다. 임수. 을사년이, 을목을 바람으로 보고 불꽃으로 본다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바람을 타고 어떤 민중의 역사 아니면 큰 사건, 사고, 을사조약처럼 나라의 국운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간목으로 봤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건 그렇고, 자, 일사년에 임수 일주별로 할 건데요. 임수들이 개수하고 특별할 건 없어요. 을목을 보니까 상관이 되는 거고요. 자, 사화를 보니까 편제가 되죠. 상관생제, 식신생제는 개수. 상관생제로 되는 건데, 상관생제가 되는 것들도 굉장히 좋게 보죠. 사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무엇보다도 조화, 균형, 흐름. 이게 유난하게 잘 흘러가면 좋은 것이다. 임수라는 것들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게 되는 거고, 결실에서 수정으로 가는 변화의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다, 뭐 망망대해,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그건 당연히 맞지만, 임수라는 것들을 큰 것, 아니면 또는 멀다, 긴 거, 이런 것들을 임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반대를 개수라고 하기도 한다. 임수는 이 계절의 끝을 상징하니까 종식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다시 말해서 또 시작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만물이 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근원이. 수의 일간은 이걸 봐야 돼요. 순류를 하느냐, 역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풍파가 달라진다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원고 다 봐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임수가 수생목을 하고 목생화를 한다는 것들은, 상관을 쓴다는 것들은 순류를 한다는 거죠. 상관생제가 되기 때문에. 상관생제는 내 능력, 내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로 내가 벌어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에 따른 결과물, 성과물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떤 도전을 한다든지, 그런 운이다. 개수와 마찬가지로 임수도 기본적으로 을산에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돈이 될 만한 것들, 또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요. 문제는 내가 이런 편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체급이 되는가, 그런 힘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내가 이걸 편제를 취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무턱대고 이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만 실컷 벌려놓고 실속이 없거나 오히려 탈제가 될 수 있다. 임수들은 좋지만 그런 걸 유념해야 된다. 자, 봅시다. 임자일주.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제왕지에 앉아있죠. 양인일주의 대표적인 일주 아닙니까? 거기도 관여지론까지. 그러니까 경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내가 물러서지 않죠. 도전적이고, 내가 설사 이 결과가 나한테 이롭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작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기도 하고 급한 성격이 많을 수 있다. 임자일주가. 임자는 넓고 크고 깊은 물이죠. 그래서 바다와 호수 이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 수생목이 잘 되거나 토로서 제방이 잘 된다면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인일주라는 것들은 양면성이 있죠. 양인을 대부분 이제 알 거니까 양인에 대한 설명을 좀 참가하고, 어쨌든 이 양면성은 뭐냐면 내가 괴팍하거나 다혈질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의료계통, 의료에 종사한다든지, 또 할인 쪽에 종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운을 쓰면 오히려 크게 발복하는 거다. 속을 알 수는 없어요. 임자일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폭풍우가 부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감정 기복이 좀 있다는 거지. 자수는 수의 왕지로서 오로지 수의 기운으로만 종하잖아요. 다른 오행으로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지의 특성상 경쟁이나 승부욕이 아주 강하다. 지지의 겁재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뒤처진다든지 남들에 비해서 지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어떤 위치나 환경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자, 임자일주는 자중의 개수, 자임계, 사중의 무토와 암합을 하게 되죠. 이게 자요시라고도 하는데 원래 자요시는요, 이게 아니에요. 갑자일에 갑자시를 말하는 건데 이 자요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이 자중의 개수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개수를 동경한다, 필요로 한다 해서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어쨌든 무토인 내가 관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 네 명이가 지위가 올라갈 일은 생긴다. 근데 언제? 순식간에. 학생 신분으로서는 학업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성 문제로 볼 때는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나거나 결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천천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들. 그래도 처음에는 누구한테 알릴 수 없는 이런 것들. 취업이라든지, 뭐, 이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걸 취하기에는 좋은 거다. 사중에 병화도 같이 있잖아요. 병화 타고 있으니까 임자일주한테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은 거죠. 별 할 게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좋으니까. 다 좋아요. 일단은, 이민일주, 이민일주. 이민일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민일주 한마디를 표현하자면은, 지혜 플러스 지혜예요. 똑똑해요. 인수 자체가 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똑똑한 사람이야. 수생목도 잘 되고, 문창성을 두고 있잖아요. 문창성을 두고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이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거나, 책을 가까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임수라는 큰 물은 흘러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인목 자체로 수생목 잘 흘러가잖아요. 그죠? 역마의 기운이 쏠리니까 활발하고 활달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많이 다니는 직업, 해외에 관련된 직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지런하다. 똑똑하고 재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을사년의 예민의 중점적인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다 봐야 되지만, 간단히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적인 인사행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인중에 무병갑이 있고, 화에 생긴 인목이잖아요. 인목 자체가 화의 생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목 자체를 화로 보기도 하거든요. 화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형살도 갖고 있고, 화의 기운도 굉장히 커져. 인목 자체 하나만으로 화가 있다고 표현도 합니다. 화가 원국에 없다 하더라도, 인목이 있으면 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인사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무운지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긴 하는데 이런 용어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막 그런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인사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인목의 입장에서 해당하는 육친이나 뭐 십신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목에는 수생목의 식상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통 해석은 인사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법의 문제, 관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의 진행이 막힘이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형살이든지 충이든지 간에 구설이나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언제든지 갖고 있다. 그런 기운은. 근데 그게 과해져 버리면 관제로까지 연결돼 버리니까
그런 거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 해서 주의해야 된다. 내가 소송에 걸려 있거나 소송에 뭐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럴 때 많이 걸려요. 많이 그것도 하고. 어쨌든 형살이 올 때는 우리가 말하는 업상 대처가 가능한데 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뜯고 부수고 고치는 형상이거든요. 형살의 형은.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어떤 일이 해결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다. 내가 형살이 당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제가 생겼는데 일단 생기고 났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럼 형살의 시간 내가 불리하겠네?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좋고 그 대신에 너무 자만하거나 과신해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식상의 형이니까 뭐 자식이나 뭐 이런 의식주나 이런 문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일단은 을목일은 상관이 형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살 위에 을목이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일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구설이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이민일주는 을사년의 행동,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 사중의 경금, 인중의 간모, 각경충이 되죠. 안도 그렇고 박도 그렇고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형살의 흉입니다. 편안하지는 못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유불리는 같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형살의 장점은 화기가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시기예요. 형살이 되면. 화가 확 일어난다고요. 만약에 내가 신강한 임수라면은 이 형살은 나한테 오히려 큰 기회가 올 것이다. 신강한 임수일 때. 신약한 임인일 때는 형살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내가 조심하고 사람들도 조금 신경 써서 만나고 해야 되고 신강할 때는 이 형살이 화기에 분출되고 발현되는 거니까 큰 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강신약에 따라서 이민일주들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임진. 용이죠. 바닷속 이무기.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임진일주. 괴강의 기운이 타고났다. 임진괴강. 이 진토를 깔고 있으면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변화무쌍함이 주위 사람들한테는 힘들죠. 그 성격을 맞추기 힘드니까. 자, 미모, 미남이 많고, 소극도 깊다. 냉정해 보이긴 하지만은 인정은 많다. 근데 이 괴강이 리더십도 있고 강단도 있긴 한데, 아직도 너무 세요. 자기 주장도 너무 세고. 그런데 마음은 또 열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고, 집에 들어가서 우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나 태어난 자체가 나한테 짊어진 업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구주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남자면 내가 숙명이니 하고 살아가겠지만 여자 같으면 내가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가장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수의 고장이 진토를 깔았잖아요. 자자인묘가 되는 겁니다. 진토에 인묘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의 깊이가 깊죠. 생각이 많고. 자고기 때문에요. 자신의 고지에 앉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심리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감정을 잘 컨트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면의 안정을 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임진일주는. 자, 진토가 을사년에 뭐가 돼요? 사화를 보잖아요. 중점을 둬야 되죠. 특별할 건 없지만. 진토 입장에서는 화생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빛으로 해서 내 꽃도 피우고, 결실도 맺을 수 있고, 옥토도 되고.
그 말은 뭐냐면, 기름진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지.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사중에부터, 진중개수, 그죠? 그 경금, 을목, 이렇게 안명함을 하고 있잖아. 임진일주 입장에서는 암합이 이렇게 여러 가지 뒤죽박죽으로 오기 때문에 연애운이 좋은 시기인데, 이 연애운이 좋다는 거지. 그 연애로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암합이라는 것들은 이 어두운 남자를 쓰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어둡게 합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내 내면밖에 없어요. 내 심리밖에 없다고요. 그런 변화를 의미한다. 내가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관성하고 재성이 합이잖아. 그러면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 생기겠죠. 누구보다도 더. 또는 내가 조금 더 나를 알리고 싶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고,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적인 부분도 취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드는 건데, 이게 순리대로 되겠냐고요. 자, 물론, 진사의 암합은요,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봉기, 전기끼리가 아니고, 크로스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암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끌림이 있다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그쪽을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편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손을 댄다는 겁니다.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요. 남녀 간에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진한 일주한테는 재생관이 되는 거잖아요. 재생관이 잘 될 때는 일이 순리대로 진행이 되거나 좋은 기회가 생기고, 흔히 말하는 명예나 권력을 취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실이. 뭐 당연히 직장에서, 단체에서, 뭐 승진이나 명예회복, 내가 어떤 감투, 이런 거 쓸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원국에 따라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점은 이 사화의 재성이 재생관 되는 건 좋으나, 이 또한 양면성 있고 내가 너무 신약하다든지, 이게 라망으로 지망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도 된다. 물론, 자, 지망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흉으로 보는 건 좋진 않아요. 지망살이라고 흉살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물론 흉살을 표현을 하긴 하지만 살이기 때문에. 이 지망은 땅의 그물에 갇힌 듯, 뭐, 복잡하다, 고비나 위기가 온다, 막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통변이고요. 이 찰나지망은요, 어떤 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찰나지망이 있을 때, 또는 찰나지망이 올 때, 내가 한 가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해요. 예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한다면은 기회를 잘 살펴보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뭐 건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관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런 운은 좀 강해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대면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망살이 있고, 내가, 지금은 보세요. 수생목, 목생목, 한생토로 가거든요. 크게 부담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사람들 도와주고 화인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지내면 오히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별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이모일주. 자, 이모일주는 수국하니까 재성이죠. 재성이 태지에 앉아있다.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다.
수와 화가 기재가 되니까 음양의 좌로 잘 이루어져 있다. 오중에 병기정이 있죠. 재관 독립된다. 재성과 관성이 독립하고 있다. 또 오중정화와 안명합을 하고 있다. 아까 뭐 개수할 때 했나? 재관 쌍미, 뭐 농마 동향, 재관 독립 다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재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복덕이 있다는 겁니다. 와 자체를 도화로 보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끼도 많다, 매력도 있고 일지에 재성을 깔고 있고 재관을 장관에 품고 있고 재관 독립을 하고 있고 도화끼도 있고 하니까 괜찮죠. 물론 이 재관 쌍미의 해석은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재물,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 맡겨진 현재 상황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그 복이 꼭 돌아오는 게 임무일주고요. 오중에 정화와 안명함을 하고 있으니까 도화의 기운이 재성의 에너지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무일주들은 특히 주색, 유흥에 빠지면 패가 망신한다. 자, 임무일주 을사년 봅시다. 특징이 뭐예요? 사오미로 가잖아요. 일지 합으로, 방합으로 변동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일지의 삼합, 일지의 방합이 된다는 것들은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어떤 변화, 변동, 변수가 생긴다는 거. 똑같지만, 일지의 삼합, 일지의 방합의 다른 점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방합이에요. 같은 무리들끼리.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오미로 한 거 이 방향성은 뭘로 결정이 됐어요? 이 재성으로 방향성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죄를 취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게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다. 이거는. 만약에 이 재물을 취하고자 한다면은 누가 유리합니까? 신강한 이모일주가 유리하다. 신강해야 된다. 신강할 때는 을사년 이모일주는 이 많은 죄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큰 돈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신강한 이모일주는 이 제국을 취할 수 있는, 사오미로 가는 제국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일의 진행이 잘 되고 연애도 잘 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자신감을 갖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추진해 나가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신약한 임월주가 되는 거지. 신약한 임월주는 오히려 돈을 벌러 가다가 몸까지 상하는 거야. 탈제도 되고 내 건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8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한 2-3시간 더 하면 돈이 한 1.5배가 돼. 예를 들어서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8시간만 해도 되는데 꼭 10시간, 11시간을 한다고요. 왜? 돈이 보이니까. 그러면 벌었던 돈 다시 다 나가는 거지. 병원에 넣거나. 하여튼 어찌됐든 탈주가 될 수 있다. 이 사오미가 화국이 되면 화기가 왕성해지는 거잖아요. 사오가. 기름불이 되는 게 아닙니까? 갑자기 확 타오른다고요. 그러면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쉽게 잃을 수 있다. 어쨌든 신약한 이모일주들은 재물 관리, 재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다른 건 없다. 신약한 이모일주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재물 관리. 그거는 건강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임신. 금생수니까 편인이죠. 장생지가 되고. 일지의 장생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가. 깨끗한 물이에요. 정맥지수. 물이 마르지 않는다. 장생이라는 것들은 맑고 깊은 샘물 같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물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옹달샘 같은 거. 좋죠. 이 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또는 재물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생지를 두고 있잖아요. 장생지를 두고 있으면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생활력이 강하다는 말은 내가 이것저것 적응력이 강하다. 대인관계도 좋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분들이고 일지의 편인이기 때문에 철학이나 심리, 종교, 문화 이런 쪽 내면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런 학문성을 타고났다. 은수가 신금을 본 거니까요. 청렴 결백하잖아요.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금색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기가 끊이지 않게 자꾸 생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수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을사년의 특징은 뭐예요? 또 이렇게 묶이네, 형으로. 근데 신사는 형도 되고, 합도 되고. 그죠? 근데, 자, 임신일주는 형이라 하더라도 을사년에 딱히 나쁠 게 없다. 일단 장생이기 위해서도 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형을 받는다면은 이 사화의 대상을 오히려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좋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편재인 사화로 연결되니까 내 인기도 올라가고 내 가치도 올라가요. 형이 된다는 것들은 이걸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데, 임신일주는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오히려 좋은 작용으로 바뀌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합, 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합이 먼저 되고 형은 뒤에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합이 먼저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처음에는 뭔가 뜻이 잘 맞거나, 소통이 잘 되거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만나서 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의기양양하게 나가지만 결국은 마무리는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될 수 있죠. 지금 저 위에 계시는 분들 하는 행동도 보면 딱 그렇잖아요. 이 관계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고 하여튼 처음은 좋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다. 임신일주한테 사신이라는 형이나 합은 나쁘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중에 만약에 인목이 있다거나 상대방하고의 운을 살펴서 내가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좀 피하든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 상관은 상관생제로 가는 통로 역할을 잘 해주죠. 그죠? 그만큼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긴 한데, 이 상관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경관이 될까 안 될까를 봐야 돼요. 상관 경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상 유념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어떤 무게가 실리게 되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언행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상관이라는 것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고 추진력이고 능력이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게 소모나 지출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돈을 쓰는 대로, 버는 대로 쓴다는 거지. 또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편법으로 버는 거지. 지름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음주, 가무, 융 이런 쪽으로 기운을 뺏기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 바쁜 한 해가 될 겁니다. 임신일주는 바쁘고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역동적일 거지만은 너무 과한 욕심, 결과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건강이 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조심해라.
어, 다음, 임술. 임술은 백호도 되고, 괴강도 되고, 아주 강하죠. 임술 자체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으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지적을 받거나 지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자칫 좀 독단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임술주는 드러나지 않는 야심, 욕망,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백호 개강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술주는 그 풍파나 고난을 겪으면서 큰 그릇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술주가 평탄하게 살았다면은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런 거. 근데 임술주가 내가 중년까지 너무 힘들게 풍파와 고난이 많았다 하면 중말년 때는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높은 직위도 올라갈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보상을 받는다. 임술이 육식갑자의 마지막 일주죠. 양간에. 술토는 화의 고지니까 재성의 고지가 되는 거죠. 재고를 하죠. 기본적으로 재물의 창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자, 또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 이 메마르고 건조한 술토가 임수의 제방 역할을 해주니까 돈을 잘 모은다. 또는 숨겨둔 재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돈 복은 있으나 배우자 복은 없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거는 면접을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임술주가 을사년이 되면 특징이 뭐예요? 짠 게 없죠. 요거죠. 여기 특징이죠. 사수기문. 기문이 강해지는데요. 이 기문이 어떻게 쓰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왜 기문을 특징을 잡았냐면 우리가 수백 가지 살 중에 기문이라는 건 꽤 강한 상위권의 살로 보잖아, 원진 기문은. 자, 이 기문이 들어올 때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선택을 못 해요. 내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변덕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변덕이 심하고, 1시간 전, 1시간 후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은 조금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내가 유난히 신경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하거나, 하지만 이 기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똑하고 영리한 기운이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엔 더욱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다 대입을 해봐야 되냐 하면 기문은 중독이에요, 중독. 요즘에 그 포커 대회가 스포츠로 들어가가 그렇잖아요. 뭐 그 포커 대회 나가서 우승하시는 데 보면 저는 뭐 홍진호 그분도 그렇고 이런 기문이 없으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을목이라는 상관을 둔 원진 기문이기 때문에 이 기문의 기운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나 간섭이 심해질 수 있다. 어쨌든 내가 집착한다, 중독된다, 어디 빠진다고 하는 것들은 서로에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 유념해야 되고 또 일지의 배우자 궁에서 원진 기문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우자에 대한 집착 또는 미움, 원망,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미워지고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기문이 있었으면 을사년에 뭔가 모를 뭐 불안함이나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결과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본인이. 결과를 정해놓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지. 안 좋은 점만 먼저 보게 내가 지금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진 기문이 들어올 때는 개헌법으로는 뭐냐면 극복, 인내, 집중입니다.
인내, 집중. 이게, 자기의 환경 안에서. 자기가 가진 환경 안에서 유혹에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고,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인내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하고 그 가치를 살리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림을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근데 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뭔데 해야 돼요? 인내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계속 하고 싶은 거를.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다 핑계입니다. 그거. 공책 살 돈만 있으면 그림 그릴 수 있고,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멜로디온 살 정도만 있으면 피아노를 배울 수 있고 뭐 얘기를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못하니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하고 그 같이 사는 게 좋고, 하다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 중독되냐 하면 도박, 유흥, 주식 잡기 이런 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안 좋으니까 여기 내가 기운이 치이니까 또 관절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해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유튜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되든 안 되든 나중 문제예요. 내가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내가 되든 안 되든 결과를 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에 대한 뭐 믿음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인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치지 말고 해야 돼, 끝까지. 귀문이 들어올 때는. 목표 정해놓고, 그 한 가지를 정해놓고 빠져들거나, 그게 운동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뭐 자격증 시험이 됐든지, 뭐든지 간에요. 그런 성향들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한다면은 훨씬 빨리 좋은 이득을 볼 거다.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꼭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그 관념 압박보다는 좀 쉼도 가지고요. 이럴 땐 여행도 좀 다니고, 내 취미 활동, 내가 뭐 문화적 취미든지 뭐든지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면 오히려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다 했죠? 네. 임술관 을사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